경찰이나 검찰에서 생각하는 장기미제 사건은 한 150에서 180건 있습니다. 진짜 셜록 홈즈가 와야 해결될 사건 이런 거는 5%밖에 안 된다고. 일단은 경찰을 의심해야 됩니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두지다 보면 뭔가 실수가 나오고 그걸 다 원래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입니다. 기소중지 같은 이런 거는 뭐 몇십만 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거고, 실제로 대중이 인식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생각하는 장기미제 사건은 한 150에서 180건 있습니다. 많은 거가 많지 않은 거가 참 모호합니다. 각 나라마다 장기미제 사건은 엄청 많은 데도 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데도 있고 공소시효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느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미제 사건은 많습니다. 수십만 건이.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한 10배는 더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계속하니까, 계속 사건을 유지시키니까. 그러니까 장기미제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대략 장기미제 사건이 있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실제로는 별로 관심을 안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구리 소년 사건이 미제 사건입니까? 그걸 물어보면 미제 사건이죠. 근데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부모나 관련된 사람은 조금, 그러면 그게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죠. 미국에서 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4년쯤에 연구를 했는데 미제 사건은 왜 발생하는가 라고 했을 때 95%는 실수 아니면 경찰의 실수라든가 아주 우발적인 형태의 뭔가의 착오, 그리고 5% 정도는 진짜 어려운 사건, 그러니까 진짜 범인이 날고 뛰는 그럴 가능성이 높거나. 근데 보통의 미제 사건은 이거를 과학사에 의해서 뭔가 증거를 분석했는데 그 분석한 것이 엉뚱하게 나왔거나 시료 처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누가 문서를 잊어먹었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DNA 기술이 부족하고 당시에 형사들이 막 엉뚱한 사람 갖다가 잡아놓고 고문하고 뭐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범인은 근처에 있었는데 이춘재, 그런 거죠. 이런 게 미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되게 어려워서 그런 이건 진짜 셜록 홈즈가 와야 해결될 사건 이런 거는 5%밖에 안 된다고. 일단은 경찰을 의심해야 됩니다. 경찰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관들, 지역 경찰들이 먼저 수사를 합니다. 수사 기록이 있죠. 잘 됐든 못 됐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왜 못 잡았는가를 가지고 다시 미제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아닌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미제 사건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두지다 보면은 경찰이든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누군가든 뭔가 실수가 나오고 그걸 다 원래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미제 사건은 해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건 외에 맥락이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미제 사건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이 꼬이다 보니까 완전히 그 개구리 소년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고기만 수색했어도 미제 사건이 아니었죠. 실제로 나중에 십몇 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앞에 유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골을 왜 못 발견했죠? 분명히 그거는 수색을 다 했다 그랬잖아요. 경찰이 수색을 안 한 거예요. 경찰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2016년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두 분이 같은 날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전제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에서는 아파트 내부 주차장, 출입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하지 못했고, 부부의 차도 주차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고, 아파트 안에서 어떤 다툼의 흔적이라든가 어떤 범죄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터미널, 철도역 CCTV를 조사를 했지만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5월 28일 이후에 이 두 사람의 행적은 사실은 없는 거죠. 이래서 미제 실종 사건이 된 겁니다. CCTV를 걸리지 않고 사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사실 나가보니까 쉽게 나갔어. 아니면 CCTV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CCTV가 결함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미스터리화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누가 봐도 여기는 이 길 말고는 없어 라고 했는데 사실 가보면은 개구멍이 존재한다거나 아니 CCTV가 각도가 틀어져 있다거나, 그게 이제 일종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사기관들이 초기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무엇인가와 연관된 것 때문에 이렇게 미스터리화하는 경우가, 물론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이런 미제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안 믿습니다. 실제로 가서 해봅니다. 이게
나온 것과 같은지. 이게 웃기는 건 그런 겁니다. 경찰들도 우리 생각으로는 다 확인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혼자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분업화돼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간은 A 형사, 요 공간은 B 형사, 요거는 C 형사. 나중에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뭔가가 약간 미흡했을 때 그럼 이 사람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극 배우였습니다. 부인이. 근데 이제 극단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펑크내게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낸 문자의 내용의 말투, 보낸 패턴이 평소에 부인분이 쓰는 말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럴 때 딱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안 쓰던 말을 썼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건 그 폰으로 다른 누군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보낼. 근데 지금 이거는 일종의 중요한 일정을 자기가 펑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자로 보낸다기보다는 통화를 해야 되는데 문자로 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 사람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에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31일 날 남편분과 극단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 못할 얘기를 했다. 뭐 약을 먹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 남편분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아무리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부인이 전화로 한두 마디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그럼 결국은 뭔가 남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뭔가 이 실종과 관련된 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31일 날 남편과 극단과의 통화가 행적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목소리가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걸 뭐 못 알아듣지는 않을 텐데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극단의 어떤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니까 남편인 줄 알겠지 실제로 남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남편이다라고 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극단에 있는 사람이 그 남편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니 남편분이 연락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게 남편 확실히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허점이죠. 이건 허점이죠. 왜냐면 정확히 그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극단에 누군가 어떤 사람한테 하소연하듯이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맥락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거는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추정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또 동업자한테 뭐 내가 못 나간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아버지한테 문자 한두 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의 휴대전화 신호는 쭉 넘어서 본인의 모친의 그 서울의 어떤 모에서 막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동을 했다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숨어 다닌 거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어머니한테 뭘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문자 띡 하나 하고 동업자한테도 뭐 여러 가지 문자로 아니 전화로 통화를 해야지 맞죠? 동업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이걸 보낸 사람이 남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계속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동을 해요. 이 핸드폰은. 부산의 기장,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서울의 천호동.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추정하게 되면은 감금당했거나 잡혔거나 해서 핸드폰만 뺏긴 상태에서 이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남편분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오히려 거꾸로 부인 쪽 가족들은 좀 적극적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건에 의심점이 몇 군데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남편분과 남편분의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 내의 어떤 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실종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적극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 자기 아들이 사라졌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 의문점이 나온 거죠. 충분히 근데 이런 사건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사실은 자발적인 증발을 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감정적인 충돌이 생겨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신고했다. 그런 의심도 있죠.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에는 치정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어떤 치정 관계에 있는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 남편분한테는 사실은 그 고교시절 첫사랑이고 집안의 반대를 헤어져 가고 따로 결혼했던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실제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이 있었다. 즉 말하자면 결혼 기간 중에도 통화도 했고 또 통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폰이 있었다. 뭐 몇 시간씩 폰도 했다. 그리고 또 이 관계를 그 부인도 알고 있었다. 뭐 전화 바꾼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즉 말하면 전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는 노르웨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해갖고. 근데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남편분에 대한 스토킹, 말하자면 결혼 전에 살해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바꾸고 오죽했으면 결혼식장에 경호원까지 배치를 했고, 그래서 그 남편분의 아버지가 얘기한 바로는 남편의 반응이 사실은 그 사람이 되게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분과 전 여자친구가 공모를 해갖고 부인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아니다, 전 여자친구가 앙심에 둘 다 누구를 시켜서 심각한 일을 벌이고 도주했다 이런 추정도 생기는 거고, 남편과 전 여자친구는 분명히 관계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범죄 의혹도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경우는 뭐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부부 관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그 전 여자친구 때문에 그게 협박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영향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거죠. 부부는 좋았는데 이 여자가 끼어들어갖고 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범인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남편도 이 전 여자친구를 뭔가 좀 관계가 있었는데 위장을 하고 있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를 확실히 확정하긴 좀 힘든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범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전 여자친구가 잠깐 귀국을 했었는데 하필 그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상당히 조용히 있다 나갔다. 왜냐하면은 뭐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의심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사기관이 좀 수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노르웨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 거기서도 일종의 사라져버린 거죠. 물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까지 해서 뭔가 이제 국내로 송환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송환이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법무부도 열의를 보이지 않은 상태. 이게 결국은 미제 사건이 되게 된 것이, 그 사람 여자친구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던 이유도 분명히 한몫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와 동행을 했다는 거고, 아니 근데 그거를 누군가 동행했다는 거를 왜 감춰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는 자기 가족들한테 감춰야 되느냐, 감춰야 될 이유, 동선을 숨겨야 될 이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사건과 연관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잠적설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은, 왜? 노르웨이에 사는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가 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잠시 사라져 있다가 나타날 생각을 했는데 기회를 놓쳐갖고 아예 딴 신분으로 산다. 이게 좀 저는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는 가족들이 대고 있다.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만 신고 안 하면 돼요.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정 정도 보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러면 그때쯤에는 어딘가 이렇게 숨어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굳이 더 이상 일을 확대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 숨어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잠적설이라고 하면 그게 한계죠. 잠깐 있다가 나타날 생각이었는데 너무 사건이 커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뭐 TV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럼 이때는 수습 못하죠. 그게 이제 전 여자친구가 교사를 해갖고 이렇게 납치한 다음에 혹시 살해한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경찰이 그 노르웨이의 전 여자친구를 조사해봐야 아는 거라서 그냥 1, 2가 아니면 3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파트를 빠져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거기서 죽이고 사체 처리하고 나중에 사체를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럼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청부살해할 정도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목적이든 뭐가 이 사람들을 죽여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노르웨이에 있는 그 여성이 그 안에 있는
청부살인자한테 청부를 했다. 소설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그만큼 스토킹을 열심히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아파트에 월세를 얻게 하거나 뭐 세를 얻게 해서 들어가게 했다? 안 했죠. 이건 실종이지 강력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적어도 그 동에 있는 사람들, 그 드나드는 사람들 다 조사했을까? 물론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촘촘히 했을까? 나중인데 생각해보시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CCTV도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방문했다고 하는데 왜 날 의심해 그럽니까? 이건 분명히 가능한 얘기죠. 오히려 이게 더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실종 28일, 신고는 31일. 신고됐다 해서 그 주변을 바로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뒤에. 그러니까 실제 경찰의 CCTV 수사는 한 열흘 뒤이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다 빠져나갔죠. 아무래도 그 여자친구가 제일 의심이 가죠. 동기상으로는. 이 사람이 무슨 보험이라든가 뭐 채권 채무 부분도 딱히 그런 건 없고, 동업관계에서도 딱히 그런 건 없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죽여야 될 이유도 딱히 없고, 그러면 여자친구 관련성을 일단 보고, 또 하나 아파트 주민 사이에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 두 가지 선에서 주요하게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 가지 이 머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추리라든가 이런 걸 해본 것도 오랜만이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